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수는 여전히 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또 많은 재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네, 오늘 시장 흐름 어제 미국 시장의 영향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이제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것 승인 관련한 이슈 때문에 오늘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업체들 많이 빠지고 있죠. 이 부분은 뭐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반대로 이제 하이닉스, 이제 인텔의 낸드 부분, 인수하는 부분 중국에서 승인하면서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DDR5 관련한 뭐 이제 기판 업체들 상당히 좀 강한 급등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엔터주들도 변동성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뭐 컴투스랑 뭐 위직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제 아티스트 컴퍼니죠. 이제 이정재, 정우성 있는 그거 인수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섹터주들, 뭐 특히 바른손 E&E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하고 변동성 상당히 좀 커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테슬라가 이제 뭐 앨런 머스크가 웬만큼 다 팔았다 그러니까 올라오고 나니까 오늘 좀 2차 전지주들도 일정 부분 좀 반등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IT 세타 쪽에는 계속적으로 호재성 뉴스들 뭐 애플의 공장 건설해서 설립한다라는 자화전자도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거의 IT 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모습이죠. 2차 전지 포함해서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바이오 섹터 내에서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주도 좀 약세인 흐름, 나머지 대형주들은 지금 좀 눈치 장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옵니다. 개장 전 포인트에서도 다뤄봤는데요.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 이와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인수 중국이 일단은 좀 승인을 한 상황이어서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기판 업체들이 동반해서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조금 더 시세 분석해 주시죠. 네, 반도체 섹터주들은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로봇 한다고 하니까 로봇 관련주,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강화한다니까 비메모리 차량용 반도체 강세였었고요. 이제 하이닉스의 이제 인텔 부분에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역시 메모리 쪽입니다. 이쪽도 전력이 없어도 메모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쪽과 관련되어서 이제 기대감을 갖는 섹터주도 이제 기판 섹터입니다. 이제 메모리 섹터 중에서 기판 섹터, 그 다음에 이제 DDR5 전환 과정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 어제부터 조금씩 움직였었는데요. 이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순환매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라면은 오늘 상당히 좀 좋은 효과를 좀 벗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킷 최근에 급등세 이틀 연속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대덕전자는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살짝 덜 올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수페타시스도 상당히 좀 급등해 있는 모습, 그래서 기판 쪽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DDR5 쪽에서는 뭐 아비코전자 주목받으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도체들은 내년도에 회복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이 바닥이라는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반도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투자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의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계속 좀 염두에 두시면서 반도체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덜 오른 종목, 못 오른 종목 계속 찾기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강한 종목군 지금 위직 스튜디오하고 컴투스가 이 아티스트 컴퍼니라고요. 이정재 그 정우성 이 두 배우가 만든 회사, 이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 컴투스 그룹에는 요즘에 재료가 많아 보입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까지 연결지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대형 게임사들이 최근에 뭐 중소형 게임사들 계속 인수하는 모습이고요. 블록체인 쪽들 계속 투자도 이어지는 모습 속에서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제 컨텐츠 쪽 섹터 쪽에서도 계속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컴투스, 위직 스튜디오가 이제 이정재, 정우성이 이제 대표로 있는 이제 아티스트 컴퍼니를 이제 스튜디오제 이제 인수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발단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일단은 뭐 위직 스튜디오는 지금 좀 약간 21선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음을 나오면서 고점에서 좀 상당히 좀 밀려내려온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이쪽에서 이제 요번에 이제 넷플릭스 향으로 24일 날 상영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고요의 바다, 공유하고 배두나가 이제
유연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뭐 덱스터까지도 같이 좀 연동하는 모습이죠. 그쪽에 CG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관련주들의 변동성을 좀 많이 키워주고 있습니다만은 좀 차익 실현 매물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시면 바른손과 바른손 E&E 막 상한가 들어가면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메타버스 관련 회사 합병하는 부분들이 이슈화가 돼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계속 지금 메타버스, 뭐 컨텐츠, 뭐 엔터, 게임 이쪽 섹터주들은 합종 연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대한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기술적인 선별도 좀 필요한 구간이긴 한데요. 오히려 뭐 호재에 파는 매물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추세 대응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또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상당히 좀 어려운 복잡한 그런 매매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곳이 이쪽 메타버스 쪽인데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뭐 게임, 엔터, 컨텐츠 다 아우러서 이런 흐름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 뭐 컨텐츠라든지 그런 게임 회사들이 언제라도 또 합병이라든지 투자 받을 수 있는 흐름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 뭔가 좀 가능성이 있는데 못 오른 종목들도 좀 찾아내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주도 위주인 위메이드의 흐름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컴투스 홀딩스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하부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도 이슈였죠. 자그마치 7%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천슬라의 고지를 다시 밟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 대표가 팔만큼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는 조금은 빛을 보는지 아니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전이어서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지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앨런 머스크 효과죠. 일단은 한 4분의 3 정도는 팔았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상당히 어제 좀 강하게 올라왔고 또 이제 바이든이 이제 사회적 투자 법안 이제 통과에 대해서 기대감을 실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그동안 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으로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섹터주들이 좀 들썩했는데요. 국내 시장도 그 부분 뭐 2차 전지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뭐 테슬라의 흐름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 기술적인 반등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DI, LG화 모두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그렇다고 막 효과가 막 정말 미친 듯이 옛날처럼 강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 소재 섹터 안에서도 지금 보시면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섹터주들 보시면 이제 구리 동박 쪽에 있는 이제 동화기업이라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부분들 좀 상승 좀 큰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추세를 완벽하게 복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좀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세 복귀하는 흐름이 좀 나오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나노신소재라든지 뭐 대주전자 이런 부분들도 바닥권에서 좀 반등은 다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LNF도 다 근데 예전보다는 탄력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위쪽에서 저항대가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뚫어줄 만한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기술적으로 빠지면 올라오고 올라오면 빠지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당분간은 좀 이평선들을 끄집어 내리고 그걸 올라탈 수 있는 기간 네, 박스권 흐름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섹터주들은 뭔가 좀 시대에서 올해 작년 계속 주도를 했던 주도주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겠지만 또 많이 올라왔고 가파르게 올라왔던 만큼 쉬어가는 기간 조정 흐름 이런 부분들은 계속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뭐 그 안에서도 좀 선별된 투자는 분명히 좀 필요한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뭐 완벽하게 뭐 추세가 다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바닥은 좀 잡아가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프닝 픽은요? 계속 IT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IT고 자동차도 이제는 좀 IT라고 봐주시는 게 맞겠죠. 자동차도 전기차, 자율차 기반으로 본다라면은 자동차도 예전에 그 엔진 자동차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IT 기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반도체, 그다음 IT 섹터 전반의 순환매에 대한 관심도 계속 좀 필요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해당 섹터 안에서 많이 빠지면 또 올라오고요. 많이 올라오면 빠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플레이하기는 사실 쉽습니다. 주도주 섹터 안에 있는 IT 반도체 뭐 그다음에 부품 섹터주들 안에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거 찾고 잘 가다가 조정받은 거 다시 사고 이렇게 하면 좀 편리한 구간입니다. 어려운 섹터 쪽에서 조금 고생하기보다는 가는 섹터 지금 힘이 실려 있는 섹터 쪽인 IT 섹터 안에서 계속 좀 주도주 찾기 하고 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의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는 투자 대응이 계속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이쪽 섹터를 최대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섹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IT도 굉장히 넓은데요. 그 부분에서도 좀 많이 빠지면은 매수를 했다가 또 어느 정도 시세를 내면 파는 단기 박스권 내에서의 대응 전략을 펼쳐보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네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